핫쌈 첫 번째 주인공은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전 총리이기도 하죠. 책을 한 권 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이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해찬 전 대표의 회고록 어제 이제 발간이 됐는데 윤석열 쪽 의혹은 증거가 나와도 외면한다. 이재명은 아무 증거 없어도 의혹이 부풀려진다.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다. 부유층과 기득권층 2세들이 차지한 검찰과 언론, 한동훈 같은 그 인물이 카르텔의 중심이다. 라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카르텔의 중심이다. 굉장히 어찌 보면 높게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높은 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냥 뭐 검찰에서 법무장관 된 인물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새로운 부유층 2세들의 카르텔의 중심에 한동훈이 위치한다라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재명 너무 아깝고 좋은 후보였다. 정치권에 이재명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나. 한 단계씩 극복해 나간 의지가 놀랍다. 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매우 한동훈 장관과 대조적으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극찬을 해놨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조국의 강을 못 건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다시 조국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찬 전 대표가 말하는 카르텔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외고에 갔고 어쨌든 스카이 대학에 갔고 강남에서 살았고 그래서 결국 아들은 유학도 갔고 뭐 의대도 보내려고 했고 결국은 조국 전 장관도 자기 자녀를 카르텔로 키웠던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 본인도 그렇고요. 또 민주화운동 정치권의 유력 카르텔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는데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도 아들이 외고 갔고 고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 아이들은 카르텔로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스탠포드에서 유학을 하면서 정재계 인사들의 아들, 딸들이 정말 많이 유학을 옵니다. 스탠포드가 좋은 학교예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거죠. 거기에는 꼭 보수당의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민주당 쪽의 의원들, 정치인들의 자녀들 굉장히 많이 오고 또는 사위나 며느리를 스탠포드 출신을 삼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 다 어렵게 자랐고 어렵게 힘들었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죠. 물론 그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부의 양극화라던가 부의 대물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성 없이 민주당 인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여기에는 보수 진보가 없어요. 다 자기 자식들을 잘 키워보려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보수 진보 없단 말이죠. 이런데 민주당은 다 굉장히 고고하고 보수 인사들은 다 카르텔이고 강남, 외고, 스카이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사람을 취급하는 이런 식의 갈라치기에 국민들은 이제 지쳤고 정말 정계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더 이상 나라를 찢어먹는 이런 식의 발언들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기득권과 부유층과 기득권층의 2세들이 차지한 검찰과 언론의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라는 이해찬 대표의 표현. 저는 이해찬 대표가 지적한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약간 편파 편중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국민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한 찬성 비율이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다 60%가 넘어가는 걸 보면 이거 봐라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성역 없이 다 수사한다 이게 아니라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대통령 영부인에게는 수사의 칼날이 무디네 이런 느낌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해찬 대표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제 표현은 이제 김진 기자가 표현하신 것처럼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냐. 너무 높게 평가했다. 관역을 너무 크게 그렸다. 과대평가. 관역을 한 이렇게 크게 그렸다. 쉽게 맞추려고 그렇게 하신 거는 같은데. 쉽게 맞추려고 관역을 크게 그렸다. 근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검사 시절, 예. 한동훈 검사 시절 박용진 국회의원이 엄청 칭찬 많이 했어요. 그럼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여당이 아니구나. 지금 야당인 그 당시 예. 여당. 아, 스스로를 그 여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뭐 앞다투어 칭찬하고 네. 서로 친분 관계를 과시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권력 중에 권력, 힘센 사람 중에 힘센 사람, 카르텔의 가장 태풍의 눈, 그 재벌 총수 아니에요. 예. 이 재벌 총수들에게 가장 가차 없었던 검사들의 핵심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 한동훈 검사 그 수사팀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검사들 처음 봤거든요. 다 그 재벌들 앞에서 꼬리 감추고 그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이렇게 했었던 검사들만 보다가 물론 정부가 문재인 정부니까 그랬겠지만 좀 가차 없이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장관 됐고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 카르텔의 중심에 섰다고 그러면 그 카르텔 핵심을 막 이렇게 수사의 칼날로 막 난자에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키우고 좋게 평가하고 그러실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대한민국이 국민적인 눈높이와 상식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면 이러저러한 뭐 카르텔 이러저러한 이익 집단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 분쇄해 나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정치를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 이해찬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우려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히려 카르텔을 해체했던 검사가 한동훈 검사였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해체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해체 시도했다.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카르텔의 중심이다라는 이해찬 전 대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영수 의원님요. 카르텔, 우리 사회의 카르텔의 핵심 중의 핵심은 386 운동권이죠. 386 운동권. 예. 그 대학교 박용진 의원도 예전에 그런 인터뷰 비슷한 거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586 비키라고. 그거는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는 말이고. 아, 자기가 나가려고. 예. 아니 지금 저기 그 젊은 그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좋은 젊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386 이모님은 영어도 못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셔서 공부도 잘 못하는데 모든 일을 전화 한 통화로 다 해결하십니다. 회사의 일을. 예. 이것이 사회 불공정이다. 지금 저 박용진 의원님 같이 훌륭한 세대가 지금 386 운동권한테 지금 막혀갖고 지금 진출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그 어떤 쓴맛을 보셨죠. 예. 그러니까 나이로 말해서 386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집단적 문화, 그 80년대의 문화가 지금 2020년대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고 본인들끼리 동지적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부조리를 감행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카르텔이라고 보고 이것을 철폐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글쎄요. 아직 카르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관역을 진짜 정말 너무 크게 그렸네.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 직접 변론을 하겠다라는 게 확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와 관련해서 검수완박 위헌성과 관련해서 헌재가 오는 27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합니다. 5일 뒤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와서 변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법무장관 중 처음이라고 하죠. 법무부 잘못된 법과 그에 따른 국민 피해 장관이 출석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라고 어제 법무부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재에 가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해요. 이거 참 재밌는데 흥미롭게 전 보고 있는 대목인데 일단 헌재의 선택이 참 흥미로워요. 헌법재판소가 그래 그 민주당 이 법을 강행 통과시켰던 민주당과 또 정권이 바뀌었고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페르소나 뭐 카르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떤 페르소나인 건 분명하잖아요. 인기스타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한번 공개적으로 변론해봐라.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들도 지켜볼 거고 헌재 재판관도 지켜볼 거고 저도 지켜볼 거고 너도 지켜볼 거고 다 지켜볼 거예요. 그 장이 지금 27일 5일 뒤면 열리는 거예요. 자, 강력경제 추진 박성배 변호사님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흥미롭기는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또 예, 직접 나가요. 예.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해 직접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잘못된 법과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도 재판을 진행하는 기관이라 구두 변론 자체보다 재판 실문상 그 법리와 근거를 소상히 담은 서면이 적절하게 제출되어야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 사건은 법률의 내용 자체보다는 절차 위반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등. 그렇습니다. 법률안 통과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이 인정될 것인가? 인정된다고 하면 중대 명백하여 법률 개정을 무효화시킬 정도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을 두고 검찰은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조직 자체가 상당히 지위가 격화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검찰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이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적절하게 써서 제출해야 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면 더 와닿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상당히 정치학의 논리를 전개한 글에 이 당사자가 말로 자신의 심경을 적절히 호소하면 다른 판단을 할 여지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 역할을 자신이 직접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공개 변론을 하더라도 앞으로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 자신의 공개 변론을 통해서 여론도 상당 부분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여러 포석을 두고 직접 공개 변론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이게 같은 문장 글이라도 그냥 드라이한 글로 볼 거랑 그걸 쓴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말로 호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어느 정도. 거기에 여론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한 장관의 계산과 자신감이 깔려 있을 거다라는 박승호 변호사님의 분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지난 6월 한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피해 이제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그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직접 변론에 출석하실 예정이신가요?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때 통진당 위원정당 해산 변론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가서 통진당의 위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통진당 해산. 그때 저 놀랐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가서 변론하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절차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점을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법이 그 정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그 대상에 대해서 축소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검사가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입건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도 결정하고 수사도 직접 하고 재판도 진행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어떤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것을 개선하고자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의가 있어 왔고요. 우리 사회에서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법으로 이 부분이 완성이 된 것이 지난번에 법 개정 절차였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이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완전히 거꾸로 된 뭐 등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이건 법 논리가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 논리예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행령으로 이른바 국회에서 처리되고 이제 결론 난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모법을 시행령이 뒤엎는 이런 황당한 일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비판을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헌재에서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일단은 기다려라. 국회에서 그 입법 예. 개정한 부분에 대한
충분히 그 충실한 그 집행을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지 이 내용을 뒤집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거는 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 된다면 그 생겨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완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장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헌법에서의 헌재에서의 이 그 심리 절차에 참여해서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건 전 찬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십시오.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장관이 뒤죽박죽 생각하게 되면 대한민국 진짜 뒤죽박죽 됩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반대하는 법은 국회에서 만들면 안 된다. 이따위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는 말로 혹은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장한테 밥 한 끼 대통령이 대접하는 것으로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법이더라도 그 법이 일단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에는 헌재에서 바로잡거나 아니면 국회 스스로가 바로잡을 때까지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에 나가서 이 법이 왜 잘못된지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 역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삼권 분립에 관한 박용진 의원의 비판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 공개 변론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직접 나서진 않을 것 같고 대리하는 이제 법률인들, 변호인단을 내세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라서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헌재와 이렇게 하고요. 민주당이 직접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회 어떤 법률지원단이나 뭐 그러니까 민주당을 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마 국회에서도 이게 입장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지금 여야가 있는데 어떤 입장이 나갑니까? 아니,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 나서서는 아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대리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할 거는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 법은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의 논리와 한 장관의 논리가 헌재 공개 변론에서 충돌할 텐데 이양수 의원님은 누가 이리라 보시나요? 저는 지금 박용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삼권 분립이라든지 그리고 좀 국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이런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옳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면 100%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법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솔직히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절차 그리고 잘못된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는 것도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거 국민 피해 우려되는 그런 법입니다. 아니, 깡패 잡고 마약 사범 때려잡는데 검경이 한꺼번에 다 해야지 왜 경찰만 하도록 해놓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법 통과될 때 위장 탈당했고 회기 쪼개기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거 결사 반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이라면은 박용진 의원님 말씀대로 장관이 이 법에 대해서 일단 국회와 헌재의 판단을 보는 것이 맞지만 이런 잘못된 절차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무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옳은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저희 당 입장은 한동훈 장관의 그 입장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같은 동료인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행정부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